지정부산물 배출자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법 제2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지정사업자 제도는 제품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돼, 이런 의미이고요. 지정부산물 사업자 제도는 폐기물을 아주 다량으로 배출하는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에 폐기물 처리 체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 크니까 그건 당신네들이 좀 신경 써서 아주 잘 관리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부산물은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라고 별도로 고시를 해줄 테니 이 지침을 제발 좀 지켜주세요, 이런 내용이고요. 지정부산물과 관련해서는 자원재활용법의 제2조 정의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제조 등의 과정에서 혹은 건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을 얘기한다. 그래서 부산물이고요. 지정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산물 중에서 발생량이 아주 많고 재활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정해줄 테니까 요걸 잘 지키세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정부산물은 철강 슬래그와 석탄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재활용 지정사업자 제도처럼 모든 사업자들에게 적용하기가 피곤하니까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슬래그의 경우에는 조강 또는 선처를 연간 10만 톤 이상 생산하는 자, 석탄재의 경우에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연간 1억 킬로와트시 이상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발전소.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소 대부분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이 두 개를 그 지정부산물로서 재활용을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지침들을 한번 볼 텐데요. 정의 조항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들어와요. 슬래그인데, 철강 슬래그인데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돼요. 고로 슬래그와 제강 슬래그. 고로 슬래그라고 하는 것은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부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석에서 철이 싹 뽑혀져 나가고 남은 돌덩어리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로 슬래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강철을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죠. 고철을 녹여서 강철을 만들잖아요. 고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얘들을 제강 슬래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로 슬래그, 제강 슬래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요. 둘 중에서 뭐가 더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제강 슬래그겠죠. 아무래도 고철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철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떨어져 나올 테니까 유해 물질의 함량이 제강 슬래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석탄재라고 하는 것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이 타고 남은 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다시 플라이 애쉬와 바텀 애쉬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플라이 애쉬는 그냥 우리말로 비산재라고 얘기하고요. 바텀 애쉬는 바닥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탄이 타면서 바닥에 재가 남겠죠. 이걸 바텀 애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석탄이 타면서 공기 중으로 끔댕이 같은 게 날아가겠죠. 이 끔댕이들이 굴뚝으로 바로 나가면은 대기 오염 물질이 바로 배출되니까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방지 시설을 통해서 대기 오염 물질이 날아가는 것들을 다 잡아낼 거 아니에요. 쟤들이 활활 날아가다가 방지 시설에서 딱 잡혔어. 요게 플라이 애쉬, 비산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산재는 조금 더 부드러운 쟤들이 많이 잡히게 되겠죠. 철강 슬래그는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냐?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야 돼. 다음에 콘크리트 혼화재로 들어가야 돼. 규산질 비료 원료로 들어가야 돼.
다음에 뭐 건설용으로 들어가야 돼, 건설공사 같은 거 할 때 바닥을 채우는 용도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바닥을 채우는 용도로 들어가는 거나 뭔가를 메꾸는 용도로 들어가는 용도는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와 용도가 경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순환골재 파트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용도는 레미콘 등의 콘크리트 혼화재, 다음에 시멘트 원료, 시멘트 2차 제품의 원료, 다음에 여러 가지 메우는 용도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혼화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시멘트를 갖고 와서 모래와 자갈을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로 만들잖아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섞어서 만드는 것인데, 시멘트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역할, 기능을 하면서도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집어넣어 버리면 시멘트를 더 적게 써도 되는 것이죠. 철강 슬래그라든지 아니면은 석탄재 중에서 아주 보드롭게 잘 선별된 애들은 콘크리트 만들 때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미콘 업체들이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철강 슬래그나 아니면 석탄재를 가져다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레미콘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니까 좀 품질이 아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철강 슬래그와 석탄재의 경우에도 재활용 목표율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철강 슬래그는 95%, 석탄재는 90% 이상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율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있고요. 이 지정부산물 제도도 마찬가지로 이 목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좀 잘 지켜. 다음에 개선 계획을 좀 제출해. 그리고 개선 계획조차도 나중에 다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얘들이 잘 안 지켜요 라고 뭐 공개하는 그런 정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놀랄 줄이야.